모두 작년 한 해도 잘 버티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들었던 지난 한 해를 보내고 2024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이어트, 운동 외에 꼭 등장하는 새해의 다짐은 바로 자기 개발 혹은 자격증 취득일 텐데요. 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이나 은퇴를 앞두고 제2의 직업을 찾고자 하는 중장년층, 아직 경제활동을 원하고 일자리를 구하는 시니어들은 특히 오늘 영상을 주목해 주시면 좋습니다. 남성, 여성들이 각각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과 남녀가 모두 관심 있어 하는 자격증을 준비해 보았으니 잘 참고하셔서 올해는 꼭 자격증 취득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감본부입니다. 먼저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영상은 제가 1월 1일에 직접 촬영한 일출 영상인데요. 이번에 날씨 때문에 해가 잘 안 보일 것 같았는데 너무 이쁘고 환하게 잘 떠서 공유하고자 올려보았습니다. 구독자분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2024년 새해 일출을 보며 좋은 기운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대박도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남녀노소 누구나 취득하면 좋을 자격증에 대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은퇴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위한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증 시험 준비가 부담되지 않기 위해서는 따기 쉽거나 비용 부담이 적거나 취득 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죠. 그렇다면 따기 쉬우면서 유용한 노후 대비 자격증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영상 마지막에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남성분들에게 인기 있는 자격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이상 남성이 많이 취득한 자격증. 첫째,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 지게차 운전기능사는 산업 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화물을 적재 및 하역,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50대 이상 남자 중장년층들이 가장 많이 취득한 자격증 1위라고 하는데요. 지게차 운전기능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며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는 자격증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자격증이나 다른 자격증도 필요 없고요. 지게차는 건설, 제조업 및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취업에 아주 용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게차 운전기능사가 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은 필기와 실기시험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필기는 지게차 주행, 화물 적재, 운반, 하역, 안전관리, 총 4과목을 혼합하여 객관식 사지 선다형으로 60분 동안 60문항을 풀게 되며 실기는 작업형으로 지게차 운전 작업 및 도로 주행 능력을 평가하게 되고 총 4분 정도 시험이 진행됩니다. 필기, 실기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넘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죠. 필기는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교재로 쉽게 준비가 가능하나 실기는 전문 교육기관에서 실습을 하고 경험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필기 합격률은 약 75%, 실기 합격률은 약 48%이기 때문에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도 꼼꼼히 준비하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게차 운전기능사는 꾸준한 발전이 기대되는 자격증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물류센터, 건설업체, 제조업, 운송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취업의 기회가 있는 만큼 꼭 도전해 보아야 할 자격증이라 생각됩니다. 둘째, 굴착기 운전기능사 자격증. 굴착기 운전기능사는 건설 현장의 흙이나 자갈과 같은 물질을 굴삭 또는 이동시키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뜻합니다. 지게차 운전기능사 다음으로 남성 중장년층이 가장 많이 취득한 자격증이라고 하고요. 굴착기 운전기능사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며 연령 제한이 없고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굴착기 자격증만 취득한 상태로 굴착기를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굴착기 운전기능사가 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굴착기 운전기능사 자격증도 필기와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필기는 굴착기 조종, 점검 및 안전관리, 총 2과목을 혼합하여 객관식 사지 선다형으로 60분 동안 60문항을 풀게 되며
실기는 작업형으로 주행시험, 굴착시험을 평가하게 되고 총 6분 정도 시험이 진행됩니다. 필기, 실기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넘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굴착기 운전을 위해서는 자격증 이외에 건설기계 조종 면허도 함께 받아야 하는데요. 다만 3톤 미만 굴착기의 경우 시험을 치르지 않고 중장비 학원 및 교육기관에서 이론과 실습 과정을 이수하면 굴착기 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없어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굴착기 운전기능사는 인기가 많은 자격증인 만큼 주로 건설업체, 건설기계 대여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광산, 항만, 시도건설사업소 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용한 국가기술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조경기능사 자격증. 조경기능사는 조경과 관련된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추고 조경 공사 시공에 따른 지방 고르기, 나무 심기, 시설물 설치 따위의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조경기능사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며 누구나 응시가 가능한 국가기술 자격증인데요. 비전공자나 초보자분들도 많이 응시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경기능사가 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조경기능사 자격증도 필기와 실기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필기는 조경재료, 조경일반, 조경시공 및 관리, 총 3과목을 혼합하여 객관식 사지 태길형으로 60분 동안 60문항을 풀게 되며 실기는 도면 작업, 조경 실무 작업, 수목 감별 작업을 3시간 30분 내외로 진행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필기, 실기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넘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조경기능사 자격증은 실기에 비해 필기 합격률이 저조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인터넷 강의를 이용하여 기출문제를 꾸준히 풀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대기오염, 소음 등 많은 문제들이 커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죠. 쾌적한 생활 환경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따라서 장기적으로 조경기능사에 대한 인력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성들이 선호하는 자격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이상 여성이 많이 취득한 자격증. 첫째,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한식조리기능사는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이나 식사를 만들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며 자격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기술 자격증입니다. 50대 이상 여성이 가장 많이 취득한 1위 자격증인 만큼 매년 꾸준히 높은 응시율과 여성 시니어들의 인기를 유지하는 자격증이죠. 그렇다면 한식조리 기능사가 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한식조리 기능사 자격증은 필기와 실기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필기는 한식 재료관리, 음식조리 및 위생관리 과목을 혼합하여 객관식 사지태길형으로 60분 동안 60문항을 풀게 되며 실기는 작업형 한식조리 실무로 70분 정도의 시험이 진행됩니다. 필기, 실기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넘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죠. 필기는 2020년부터 전면 개편되어 난이도가 높아졌다고 하나 이전에 나왔던 문제들도 많이 출제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출문제 위주로 많이 풀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실기시험의 경우 31가지의 메뉴가 정해져 있는데 이 중 시험에는 2가지 메뉴가 랜덤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31가지 메뉴를 모두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시간도 부족하고 평가 기준도 까다롭다고 하니 메뉴에 따른 조리시간과 요구사항을 숙지해 충분한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어린이집, 병원, 학교, 관공서 등 단체 급식이 이루어지는 공공기관으로 진출이 가능하고요. 초반에는 안정적이지 못할 수 있지만 조리에 대한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면 높은 수익과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받게 된다고 합니다. 살림 경험을 바탕으로 요리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둘째, 떡제조 기능사 자격증. 떡제조 기능사는 곡류, 두류, 과채류 등과 같은 재료를 이용하여 각종 떡류를 만드는 전문 인력을 뜻합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고 아마 대부분 생소한 자격증이라 생각되실 텐데요. 이 자격증은 2019년에 첫 국가기술 자격시험으로 신설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21년도를 기준으로 50대 이상 여성이 선호하는 자격증 3위에 해당될 만큼
빠르게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떡제조 기능사도 자격시험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응시 가능하고요. 건강식 열풍과 떡을 비롯해 약과 한과 등 다양한 전통 간식들이 퓨전 디저트로 발전해 나가면서 인력 수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떡제조 기능사가 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떡제조 기능사 또한 필기시험을 합격해야 실기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필기는 떡 제조 및 위생관리 시험을 객관식 사지택일형으로 60분 동안 60문항을 풀게 되며 실기는 작업형 떡 제조 실무로 3시간 동안의 시험이 진행됩니다. 필기, 실기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넘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요. 필기는 인터넷 강의와 자료를 통해 준비가 가능하지만 실기는 직접 떡을 만들어 보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떡 제조에 관한 실습이나 인턴 경험을 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격증 시험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설된 지 얼마 안 된 떡제조 기능사 자격증을 올해 꼭 취득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셋째, 요양보호사 자격증. 요양보호사는 치매나 중풍 등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하여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이들의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전문 인력을 뜻합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이 주최하는 국가시험을 통과하면 발급되는 국가전문 자격증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요양병원, 요양원, 재가복지센터,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가족 요양을 하는 경우도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부모를 부양하는 중장년층이나 시니어들에게 꾸준히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받는다. 2.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교육 이수 증명서를 제출한다. 3. 보건복지부 지정 요양보호사 시험에 응시한다. 4. 요양보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 취득 완료. 요양보호사 교육 이수 시간은 총 240시간이었으나 2024년부터 32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요. 필기는 요양보호론에서 35문제, 실기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상황별 요양보호 지원 서비스의 주제로 45문제가 객관식 오지선다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필기, 실기 모두 60% 이상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죠.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취업 기회 확대, 경제적 안정성 확보, 사회적 기여 등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곧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초고령화 사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노후 대비 취득하면 좋은 자격증이라 생각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통해 보람 있는 일자리와 안정적인 삶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녀 모두에게 추천하는 자격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 건축도장기능사는 건물의 내외부나 장식물의 표면에 도료를 칠하거나 바름으로써 건물 및 장식물을 장식하거나 보호하는 일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을 뜻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며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한 국가기술 자격증이죠. 건설기능사 시험 중에 상대적으로 쉽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쓰임새도 많아서 여성들에게도 인기가 좋은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건축도장기능사가 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은 필기시험 없이 실기시험만 치르면 되고 100점 만점에 60점 커트라인이라 빠르게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시험 시간이 6시간 주어지는데 페인트 말리는 작업까지 포함되어 있어 오랜 시간 집중을 요하는 시험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자주 연습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자격증 취득 후엔 현장에서 도장공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초급 이상일 경우 더 다양한 건설업에 진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도장공의 연령이 높고 젊은 사람들이 직업으로서의 진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중장년층 이상 도장공에 대한 수요는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째, 방수기능사 자격증. 방수기능사는 건축 구조물의 안전도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하도, 지붕,
벽, 욕조 등의 건축물의 방수 작업을 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방수기능사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며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한 국가기술 자격증입니다. 작업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고 특별한 기계 장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분들도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방수기능사가 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필기시험은 없고 실기시험 한 번만 통과하면 취득이 가능한 자격증인데요. 실기 커트라인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높은 편이 아니라서 중장년층에서도 많이 도전하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실기 작업도 나무로 된 교보제 위에 시트지를 재단하여 부착하면 끝이라고 하고요. 최근 신축 공사가 많이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건설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면서 방수공에 대한 고용이 서서히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비교적 난이도가 낮으면서도 국가기술 자격증이기 때문에 도전해보면 좋을 자격증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자격증 시험 준비는 대부분 비용 때문에 많이들 부담스러워 하시는데요.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이용하여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직업훈련 포털이라고 검색하시면 관련 사이트가 나옵니다. 우선 상단의 국민내일 배움 카드 카테고리를 클릭하여 내가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나 지원 제외 대상도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하단의 신청 방법 안내 바로 가기를 클릭하게 되면 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 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하러 가기를 클릭하여 안내 내용 그대로 절차를 따라 하시면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는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발급을 받으신 후에는 내가 수료하고자 하는 훈련 과정을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 검색해 보시면 되는데요. 사이트는 동일하고요. 첫 화면 검색창에 훈련 과정명을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한식조리기능사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역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내가 사는 지역 혹은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화면 좌측에는 훈련 가능한 지역과 훈련 기관, 중간에는 훈련명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우측에는 내가 부담해야 하는 자비 부담액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비 부담액 보기를 클릭하면 자신의 현재 유형에 따라 금액이 또 달라지게 되는데요. 나의 유형을 선택하여 총 나의 훈련 자비 부담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하시면 일반 훈련생보다 반값 이상 저렴한 비용 혹은 무료로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죠. 사이트 URL은 아래 상세 설명에 넣어 두었으니 올해 자격증 취득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 혹은 시니어 일자리를 위한 노후 대비 자격증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50대 이상 남성이 많이 취득한 자격증 1.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 2. 굴착기 운전기능사 자격증 3. 조경기능사 자격증 50대 이상 여성이 많이 취득한 자격증 1.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2. 떡제조기능사 자격증 3. 요양보호사 자격증 남녀 모두가 선호하는 자격증 1.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 2. 방수기능사 자격증 공감본부에서는 항상 당신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